안녕하십니까. 열정과 신념 중3 동아윤 범계중 시험 대비를 했던 강사 앨리슨입니다. 범계중학교 시험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신 분석에 대한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갔지만 그래도 실제 시험 문제와 함께 같이 더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범계중 시험은 올해 이번엔 선지형으로 모두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이나 서답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과서 1, 2과와 외부 지문 2개, 모어 리딩 1과 2과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시험이었었고 시험은 지문 내에 변형이 없이 출제되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모의고사 지문이 실제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단순하게 교과서와 외부 지문 2개가 모어 리딩으로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문의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항수 대비의 문제 형태를 분석해 놓은 걸 보시면 어휘 2문제, 어법 8문제, 영작 2문제까지 해서 어휘나 어법, 영작, 어휘와 문법의 비중이 전체 12문제였기 때문에 24문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작이 본문 영작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작이 옳게 되었는지 고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본 문법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10번에 나와 있는 응용 어법을 보시면 실제 시험 문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2과의 그 핵심 문법이 사역동사가 쓰여져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 뒤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어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 형태인 원형 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학교 프린트라든지 저희가 수업을 했었던 학원 교재 내에서는 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준사역 동사 help하고 get의 쓰임까지 같이 봤었고요. 아까 여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능동 관계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수동일 경우에 목적격 보어로 pp를 쓰는 형태 그리고 준동사가 들어가고 있을 때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 형태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형태까지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때는 He got me to take pictures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 형태를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helped him find his cat 했을 때 이때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my son 뒤에는 have, make, let이 사역동사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fix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 형태가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Simon doesn't let me 했을 때 역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쓰는 경우 had 뒤에 나와 있는 형태는 대열이라는 소유격이 아니라 them이라는 목적어를 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help 뒤에 역시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했었던 준사역 동사의 쓰임 allow나 want나 ask나 tell과 같은 동사들이 쓰였을 때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준동사구 형태로는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교과서 본문을 암기하고 핵심 어법을 달달 암기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문제는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5점이 배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A번 틀렸고 C 틀렸고 그 다음에 D, E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에 해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도 보시면 어법상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본문 내에 주어진 문장을 잘 파악을 했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이제 구조 분석의 개념을 통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필수 성분과 접속사 구문으로 이어진 부분들을 적절하게 끊어서 구문 분석을 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해석이 올바르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문장에서 쓰인 문법이 어법으로 적절한지 하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하고 났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법에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어법에 맞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시절이었을 때는 hurt, 감기에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so that I could get well 했을 때 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아빠가 나에게 치킨 스프 한 그릇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는 문장이요. C에서 also I slowly started feel better 했을 때 이때는 to feel을 쓰든지 feeling을 쓰든지 투부정사나 동명사 형태가 목적어로 쓰여도 의미가 같다라는 거. There are many dishes.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었었고요. 이는 이 칩을 먹는 거에 바삭한 소리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이거에 아까 앞서서 10번 문제 먼저 봤었던 메인어법 사역동사가 그대로 잘 쓰였다 라는 문장이어서 B와 E가 맞는 3번 정답을 고를 수 있었는데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었을 때 선택지를 보시면 B, E를 골랐어도 다른 문제랑 헷갈렸을 때 오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함정을 좀 많이 파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답이 불확실한 경우에 고쳐 썼다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좀 답이 확실치 않았다면 오히려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을 골라내는데 쉽지 않았을 문제로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범계 중 전체 내용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하고 어법, 영작을 포함한 어법 문제가 절반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특징, 영영풀이와 어법, 영작 비중이 많이 차지되었다. 교과서나 학습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다면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외부 지문 또한 단원과 연관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목을 묻는 대입파악 문제,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의 통일성을 물어보는 연결어 묻는 문제들을 출제하면서 비교적 난도는 높지 않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범계 중 시험 대비를 하는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범계 중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올해는 중간고사에서 영영 단어 풀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영영풀이의 의미가 옳다, 그르다를 선택을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그 10잔말 풀이를 해갖고 특정 위치에 나와 있는 단어의 영영풀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의 단위어의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의미 다 파악하고 테스트까지 볼 수 있는 영영풀이를 여러 번 연습함으로써 실제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작과 어법의 비중이 커졌다.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거나 맞는 문장의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10번 문제처럼 전체 내용 문장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단순 핵심 어법을 넘어선 5형식 전체의 문장 구조를 알고 있냐라고 하는 식의 문제로도 확장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정답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체는 영영풀이, 대화문, 어법, 본문을 꼼꼼히 학습을 하고 외부 지문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만점을 노린다면 반드시 어법은 꼭 숙지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와 어법 중요했었던 범계중 시험 이번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1학기 기말에서는 좀 다소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 학원에서는 기반학습과 더불어서 또 시험 대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법에 관한 내용은 미리 학습을 하고 시험 대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말고사 때도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